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분야 총체적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동해바다에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정찰기 사태를 다루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와 국가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완전히 아마추어임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와 또 이 볼턴의 방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러시아의 실무자급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에게 놀아났습니다. 차석 무관이면 아마도 영관급일 겁니다. 이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해명, 입장 이런 것들을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이라든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비서실 아니면 러시아의 국방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차석 무관급 이런 실무자급의 이 해명 기기 오작 등으로 이 경로를 잘못 들었다,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정부가 마치 한국에게 사과한 것처럼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차석 무관의 어떤 비공식 설명을 우리 한국 국방부의 간부에게 얘기한 것을 또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공식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윤도한. 대변인보다도 더 위급이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마치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사과나 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러시아의 사과를 불러왔다라는 식으로 일찍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또 가벼운 대처를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의 국방부와 러시아의 정부, 공식 국방부는 영공 침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고 사격 이 조치에 관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한국 공군기가 공중 난동을 벌인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공군과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댔습니다. 이런 사태는 문재인이 푸틴을 상대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부를 상대하든가.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 어떤 판단이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세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조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런 상황에 관해서 뭐 침묵, 우선 NSC를 왜 소집을 안 합니까? 한국전쟁 이래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영공이 외국의 군용기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비행기 한 대가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조기 공중경보 통제기. 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거 전략자산급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다 바둑판을 들여다보듯이 정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왜 독도를 일부러 한 바퀴 돌고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1차 들어왔을 때 경고 사격을 받았는데 2차로 다시 침범을 해서 완전히 독도를 에워싸고 나가는 이런 비행 경로를 왜 취했겠습니까? 동해바다는 1905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유럽에 있는 러시아의 막강한 발틱 함대를 파견을 해서 일본 해군과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러시아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은 한국 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리를 이용을 해서 남한을 적화해서 공산주의의 세계화 이것을 노렸던 이 한반도가 스탈린의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한반도와 동해, 특히 동해바다 이런 이곳에 군사적 개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또는 한반도의 통일 국면에서도 러시아는 외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이런 일종의 파워를 과시한 이런 행위입니다.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영공을 침범을 해서 독도를 날아다닌 이런 사태를 넘어서,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NSC를 주관을 해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의미와 후유증을 분석을 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에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러시아가 이런 일을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전략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문재인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아니면 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인지 엉뚱하게 커튼 뒤에 숨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동해바다가 이런 파워 공백지대가 됐는가? 이것도 문재인의 한미일 군사 동맹 연대 관계를 약화시키는 바보 같은 외교 군사 정책 때문입니다. 한미 군사 훈련,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훈련들이 줄줄이 다 취소되고, 이 괌에 있던 괌이나 또는 미국의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7함대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중요한 것은 이 서해 밑이나 아니면 동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개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니까 동해가 완전히 파워 공백지대가 돼서 미국과 중국은 동중국해라든가 아니면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고, 동해는 완전히 파워 공백 지역이 돼서 이제 러시아가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슬쩍 발을 집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제는 한일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니까, 그리고 경제 보복에 맞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단은 한국의 기업이 당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저 의존할 때라고는 미국의 중재 능력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매정하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재인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공표한 것 보면, 내가 이미 많은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당신을 도와주는 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나더러 개입해달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짜증 섞인 이런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미국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이죠. 트럼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화 통화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거절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전화 통화를 공개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미국 백악관과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냐, 트럼프의 말이 내가 문재인에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갔을 때, 일종의 교섭 사절로 갔을 때 트럼프가 백악관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김현정에게 얘기한 거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언론에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문재인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정부는 볼턴의 방안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헛물을 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예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미 김현정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 백악관에다가 미국이 중재를 요청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중재에 나설 것이라면 볼턴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 들렸을 때 그런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볼턴이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볼턴이 일본 당국에게 이 경제보복 자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와야 볼턴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방문에서 그런 말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방문에서도 볼턴이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것을 기대한 것은 헛물을 켠 겁니다. 감사합니다.